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일어난 세포의 반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와 인도 연합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벵골 지배의 길을 연 뒤 1764년 북사르 전투에서 모골 제국 및 와하드와 연합은 벵골의 항쟁을 분시하였습니다. 벵골 지배를 공고했음에 18세기 중후반 인도 남서부를 장악한 마해사르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19세기 전반 인도 북중부의 마라타 동맹, 북부의 시크 왕국 세력을 물리치면서 1세기 만에 인도 반도를 평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골 제국이 틀과 크고 작은 지역의 왕국은 아직 전속하고 있었습니다. 왕국의 지배는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인도인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지역 왕국들 그 지배층 사이에서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들어오던 무산 면역물 등으로 인하여 인도 현지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당시 면산업의 중심이었던 다카는 인구가 15만이나 되었습니다. 3, 4만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통일도 회사의 토지 계획 등으로 죽은 농민들이 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통일서 회사의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표계와 통일서 회사 행정부의 인도인에 대한 무시가 심하였습니다. 1853년 창설된 법무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들이 저는 영국 유럽인들이었으며 인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편 통일서 회사의 인도 총장이던 넬후지 후보자 제임스 브라운 렌지는 이른바 실권의 원리라는 규정을 내세워 번왕국의 책봉한 후계자가 없다고 더민도 회사가 판단한 번왕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영토를 더민도 회사 직활용으로 편입해버렸습니다. 이 수법에 눈뜬 채로 영지를 잃은 왕족들 중 나중에 항쟁에 가담하는 럭스미 바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의 인도 지도의 시발점인 플라시 전투의 100주년에 영국이 인도에서 접근한다는 첨언이 민중서재에 들었습니다. 인도에 주둔한 영국 군에는 많은 인도인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1850년대 당시 영국군 27만 정 있었으며 영국은 4만 6천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힌두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명명은 이렇게 세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 정복을 위해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들을 주친 재계에 따라 상계군으로 나눠 배치시켰습니다. 각각 벵골군, bombay군, 마드라스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도 최고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선 영국에 따라 진급을 시키는 영국군이 진급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던 세포이들은 상대적으로 진급에서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힌두교의 상층 카스트들은 인도의 바깥 세계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이 해외 원정을 요구하면서 힌두교도 세포이들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측에서는 이 해외 연정을 거부하는 세포이들을 해고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먹고 살려고 입대한지라 참고 견뎠습니다. 1856년 제정된 일반 복무 규정에 의하여서 벵골군이 성강수를 해외 운영에서 제외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동인도 회사 지금 경비를 아끼려고 세포이들을 퇴직 연금 지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특히 벵골군
세포이들은 퇴직금 부담을 줄이려고 본비이나 마다라스금보다도 금요까지 적게 받던 와중에 이 일이 터지자 분노하였습니다. 여기에 1856년 아우디 지역에서 병합되자 세포이들은 자기 지역에서 들어온 토지시 특권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포이들은 토지시의 특권을 이유로 세포위협을 세습기와 가압을 삼고 있었습니다. 즉 세포위협 항쟁의 배경에는 종교적 이유도 있지만 상업적 문제와 기득권 산수의 문제의 비중이 컸습니다. 다만 반란을 일으킬 때 연금 내놓으라 보다는 신앙을 위해 싸우자 아무튼 명분이었습니다. 영국과 세포의 간에는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1857년 3월 명월군 세포이었던 망갈 판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지휘관이 말까지 쏘는 하극상을 벌였습니다. 연대장은 판대의 체포를 명령하였습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세포이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그라 등 많은 도시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는 1820년 5월 델리 북쪽 미르트에서 발생한 하약 탐포 문제를 계기로 항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단순한 하약 탐포와 이를 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영국인이 소와 돼지 기름을 탄약 정제에 치렀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당시 세포이들은 촉을 장전하기 위해 총탄의 정리 부분을 입으로 물고 뜯어야 하였습니다. 힌두교도들은 손을 신성시하고 무슬림과 힌두교도 모두 돼지를 부정한 침입성으로 여겼습니다. 세포이로서 징집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종교적 한쪽을 믿었습니다. 군대가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힌두교들은 쇠고기를 입에 대면 카스트를 강동당하게 되는데 벵골 세포이들은 상층 카스트가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분노했다고 합니다. 원래 세포이들은 카스트에 상관없이 모집했으나 벵골군의 경우에는 플라시 북사르 전투로 인해 이 전투에서 참여하지 않는 상층 카스트를 모집하고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힌두교 의식 방식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벵골 세포이들은 영국만에 더욱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탄피를 이로 찢는 정전법 자체가 문짓이 되거나 새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세포의 항쟁 이전의 시점에서 쓰였던 모스키토를 사용하는 전장식 플란트라 모스키토에는 흑색어화 정량을 종기에 난탐과 함께 나탐과 함께 써서 끈으로 묶거나 접착제로 밀봉하는 페이퍼 카트리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 정유로 든 하약 탄포 한쪽을 위로 물어 뜯어서 탄포 안에 든 하약을 총구에 부어 넣는 뒤 탄도 함께 탄피를 통째로 삽입하는 것이 머스키포를 사용하는 방식이 확립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연안을 위해 머스키토란이나 총리를 동물성 기름을 소량 도포하는 그 정도로 충분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총재를 조사하면서 김치를 해주면 됐기 때문에 동물성 기름의 사용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당시 사격 교범에서 전술하였듯 탄도의 정반대 방향을 뜯어내는 게 표준이며 하약 서부 탄도의 탄피를 통째로 넣는 방식이 표준화된 시기였습니다. 청안에 미묘하게 기름이 발라져 있어도 세포의 입장에서는 잘 알아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새로 보급된 시장 탄피였습니다. 당시 새로 보급된
패턴 1853 필드 강신 머스킷을 민니탄과 포켓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탄환들의 형성적 특성으로 인해 총알이 충분히 윤활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영국 특유의 탄환 문제 및 포장법의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영국은 1850년 도입된 민니탄에 그루브를 새기는 것이 부정적이었고 결국 영국식 민니에는 탄환 납축을 하지 않는 불체탄이나 다름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니탄처럼 탄두 후미에 왁스를 발라 탄을 윤활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탄피 불완전 연소를 보호하는 겸 탄피 외부를 길게 적셔시켜 윤활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영국 특유의 방식으로 포장된 민니탄입니다. 영국 당국의 생각은 기존 총알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신에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되고 총도 가벼워진 데다가 장전하기도 쉬우니 세포이들은 분명히 좋아하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포이 전원에게 이 총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진정이 자꾸만 어수선해졌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 대한 영국인 장교들이 그럼 너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밀람이나 양기름으로 코팅하라고 말한 것이 결정적인 분노였습니다. 즉 기름 문제는 사실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영국이 조상기로 소기름은 확인되었으나 돼지 기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인들이 되도록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1857년 1월 리처드 보치 육군 대령은 장고에서 발행된 모든 탄납통에 기름이 없어야 하며 셰퍼이가 원하는 오나물을 사용하셔서 기름칠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카트리지 역시 일부 물지 않고 손으로 찢어질 수 있도록 정전 드릴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토록 장전 드릴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대용은 오히려 만든 세포이들에게 떠들던 소문이 사실이며 그들이 두려움도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종이보다 평택이 있고 종이보다 더 좋고 뻣뻣한 새 카트리지 종이도 기름이 스며들었던 후 추가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앞선 동물 기름 논란과 달리 의도치 않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원래 뻣뻣한 밀랍 종이로 만드는 페이퍼 카트리지에 추가적인 기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염이 덜 되어서 광택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군의 태도에 대한 불신이 인도인들에게 퍼졌습니다. 세포이들은 순식간에 델리를 점령하고 무골 황제 바하두르 사 2세의 통치 부하를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항쟁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중부 인도로 항쟁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수종 농민들이 참여하면서 반란이 항쟁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독립동 예사의 투지개혁으로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던 소작농들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독립동 예사 영국에 대한 거부를 명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도 문화를 부양하는 영국에 대한 문화적 반감도 매우 컸습니다. 항쟁은 반속도로 확대되고 농민과 시민도 참가해 영국의 지배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 9월 델리 세포국을 격파하였습니다. 무골 항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통일 지도 조직을 가지지 못한 것도 인도의 한계였습니다. 세포의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75개 연대 중 44개 연대나 참여 병물과는 달리 본부의군은 크게 3개 연대만
참여하였습니다. 심지어 마다라스군은 단 일개의 연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다라스군이 반란에 동조하지 않는 데는 민족적 배경이 있습니다. 마다라스는 타밀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며 무굴 제국의 견성계도 타밀족은 완전하게 복속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목 진전을 벌였으며 타밀족들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때문에 타밀족은 현재까지도 타민족 특히 북인도의 아리안족들과 언어와 문자 모두 다른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타밀족은 반란의 주축인 벵골인들하고 사이도 안 좋으니 반란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이 항쟁에 대해 여러 힌두교 반란국 및 시크 교도들은 오히려 영국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란국들은 락스비 바이나 나나 사십처럼 동인도 희사의 영지를 잃은 왕족들을 제외하면 항쟁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크 교도들은 시크교를 탄압했던 모골 제국의 부흥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교리상 고기를 가리지도 않아서 이들 역시 타밀족들과 마찬가지로 단포에 무슨 계획이 사용됐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 때문에 시크 교도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펀자브 지방의 통화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세포의 항쟁은 지역에서 소모적인 돌통이 있었으나 영국군이 압도적인 기술 활용을 당하지 모두가 1858년 7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세포이들은 포로들과 민간인들을 매우 우대하였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폭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항쟁이 장기화되에 따라 과격해졌습니다. 특히 캄푸르에선 반란군 지도자 나나 사입이 포로와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적이 영국군 포로 학살이 계획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로잡힌 200명이 아니에요. 여자들을 채용하는 것은 동인도 회사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영국군이 반격하면서 인도인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이루어졌습니다. 세포이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고 항명하였고 학살 명령을 내린 나나 시합은 자기가 명령을 내려놓고 차마 여자와 아이들이 죽는 걸 지켜볼 수 없어 자리를 비운다. 그간 포로들을 관리하던 백금 호사인이 칼놈이 다초갑들을 고용해 칼로 여자와 아이들을 죽여 생사불만하고 우물에 채워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포로들은 구출하기 위해 접근한 영국군이 이들의 시체를 발견하면서 영국은 분노하였습니다. 영국군은 대대적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저소득층이 돈을 벌고자 서로 어려운 경우가 허다해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낙태나 강간과 같은 정전 범죄가 하나였습니다. 영국 여론도 이걸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탈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거나 시체를 뒤져 물건을 차지하는 평사까지 가차없이 교수형시킨 웰링턴 공작 아사웨일리는 영국에서도 기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반란군 포로들은 영국 유권에서도 배신자를 제약하는 방식인 야포와 포구의 척추에 위치하도록 묶은 뒤 포탄을 쏴 척추를 날려버리는 포살형으로 처형하였습니다. 어쨌든 반란에 가담한 세포이들은 영국 육군인 신부인처럼 반란을 일으켰으니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이상 세포의 반란이 일어났으나 결국 치료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강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